네, 나비효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박철순 매니저님과 그리고 방수정 우리 가수와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방청객 누님분들과 저도 그렇고 특히 수정 씨, 박철순 매니저님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비만에 대해서 뭐가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살쪘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아, 조금 예, 그렇잖아요. 찔렸습니다. 네. 예. 찔렸나 봐요. 예. 사람들이 매년 새해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이어트입니다. 아, 나 새해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런데 옆에 라면 먹고 있어.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만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 비만 관련된 주식 종목은 뭐가 있을까라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역시 미국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두 기업을 볼 수밖에 없죠. 작년에 정말 핫했죠.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약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비만약이 올해도 또 인기를 더 끌고 갈 것인지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나누고, 그 전에 이제 요 기업들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실적 발표했을 때 너무 좋았었어요. 막 600% 정도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도 나왔거든요. 4분기에 어떤 또 매출을 올릴지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 계속해서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종목에 따라 섹터에 따라 웃고 웃는 희비가 좀 갈렸는데, 최근 보니까 삼성 바이오 마청처럼 어마어마합니다. 실적 발표했는데 괜찮게 나왔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예. 이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좋다 제약 바이오 업계 내에서는 그나마 실적 불안감이 없다 이런 것까지는 알려져 있었지만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1조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역사상 1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기업은 이번에 최초요? 유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는데, 잘 나왔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CDMO라고 해서 위탁 개발 생산을 하거든요. 다른 회사에서 위탁을 맡기면 네. 화장품처럼 이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 생산을 하는데 이 회사가 워낙 또 캐파도 크고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장기 계약 그리고 대규모 계약들을 많이 따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의 계약이라서 금액도 큰데 장기 계약이니까 네. 기간이 계속 중첩이 되고 수주가 쌓이게 되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적의 안정성도 갖고 있는 회사다. 근데 이 CDMO 사업,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 거기다 이제 자회사들도 실적이 다 같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자회사의 실적도 아무래도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호실적에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공장을 계속적으로 램프업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계속 생산 능력을 증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계속 매출 성장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장도 증설하면서 주력 사업인 CDMO 사업 실적이 계속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도 저는 사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안정적으로 좀 묻어놓을 만한 종목 네. 찾자면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 저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뿌듯하네요. 네. 왜 그런 줄 아시죠? 네? 제가 몇 주 전에 이 종목을 제가 별별 기업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세가 나서 이득을 보는 구간인데 목표가에 아직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거 좀 깨알 같은 자랑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금리 변화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 시그널 때문에 기대를 좀 했는데 네. 금리 인하가 조금 늦춰지겠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네. 바이오주가 좀 가다가 좀 만경향도 있었어요. 네. 근데 24년도에는 좀 좋게 봐도 되겠죠?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에 맞아요.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랐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성장주들, 특히나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미래 성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비용 부담이 큽니다. 네. 왜냐하면 차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면 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성장주들이 갑자기 또 네.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또 이 기대감이 너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성장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는요. 네. 리스크가 없는 종목을 고르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가 보통 실적이 잘 안 나와요. 네. 적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출은 나오는데 영업 적자, 영업 손실, 그다음에 순이익도 손실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안 나잖아요. 그런 리스크에는 자유롭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아직은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실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기 네. 시작하면 그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실적 안 나와도 뭐 개발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신약 기술 기대감이 있거나 이런 종목들로 비중을 좀 옮기시면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세계적인 제약 바이오 회사들도 올해부터 이제 캐파를 좀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ADC나 GLP-1 그리고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까지 캐파를 늘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 생각하면 몇 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조금 이제 뭐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또 이제 오공장도 또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올해 처리가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이익단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따져보시면서 제약바이오 아까 그 박철수 매니저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영업이익이 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할 때는 영업이익이 나는 이런 기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만 치료제예요. 작년에 정말 핫했죠. 계속해서 올해도 활활 타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3분기 역대급 실적을 보였던 일라이릴리, 그 노보노디스크. 야, 과연 4분기에도 3분기처럼 역대급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전 개인적으로 낼 수 있다. 왜? 나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약 있으면 나도 먹을 것 같아요. 관심이 실적과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데 사람들이 직접 이거를 사용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조금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면 네. 10월 달부터 이제 3월 달까지 운동 잘 안 하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여름 직전에 막 하잖아요. 그쵸? 아니, 새해니까 몸매 좀 관리나 하지 이런 않을까요? 것들을. 새해니까 네. 이제 새해부터 나 운동할 거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나가기 시작하죠. 왜냐면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요.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요새 운동하면 다칩니다. 그래서 조심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알아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10월부터 3월까지가 비수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10월부터니까 4분기부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4분기 실적 발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수기 영향을 받는다면은 실적의 성장폭은 예상보다는 작을 수도 있다. 오히려 3분기보단 분기 실적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업계에서 보고 있는 전망으로는 그래도 한 5%에서 6, 7% 정도 양사 모두 다 예.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성장 어떤 방향성이 바뀐 건 아니다. 네. 다만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분기 실적은 전분기보다는 조금 낮게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4분기 실적은 꽤 바라보고 그래도 24년도는 많은 분들이 23년도에 정말 화라산처럼 네. 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비만 쪽에 관심을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네. 그 때문에 24년도에는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까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비만 치료제가 워낙 지금 이 비만 치료제만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그렇죠. 당뇨병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대기업인데 네. 지금 비만 치료제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워낙 고성장을 하다 보니까 주가도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4분기는 확실히 비수기인 것 같아요. 4분기와 1분기를 비교하자면 네네. 이 추워지기 직전에 운동하거나 몸매 관리를 잘 안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네.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1분기 새해부터 시작해서 또 운동이라든지 몸매 관리라든지 이런 건강 관리를 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확실히 4분기보다도 좋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고 연도별로 봤을 때도 확실히 작년보다는 또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특히나 지금 1212 같은 경우가 네. 신제품 나온 거 아시죠? 네네네. 이름이
이름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 제가 이번에 목 읽어도 어려워 이거는. 제가 맨날 보고 있는 네. 건데도 이름 때문에 제가 보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일리아 사실 마운제로라는 이제 비만 치료제가 있었는데 네. 젯바운드라는 거를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네.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매출에 잡힐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 말에 지금 출시가 됐기 때문에 작년 4분기 실적에 잡힌다면은 예상보다는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실적 기대치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뭐 비만 치료제 뭐 외국만 만드나? 우리나라도 있어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비만 그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를 차기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고 제품 개발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자,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올해 실적 좋듯이 한미 약품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한미약품이요? 예.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일단 어떤 약을 지금 만들고 있고 아.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드렸어요. 네, 오늘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네. 한미약품 약이 제일 이름이 깁니다. 자, 에페클레나타이드. 예. 에페클레나타이드인데, 요게 이제 지금 한미약품에서 지금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는 비만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성능이라든지 어떤 섭취 방법들, 투약 방법들 이런 것들도 기존에 있는 제품들보다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2026년에 개발이 좀 완료가 되고 네. 2027년도에 생산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예요. 판매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니 뭐 2026년, 27년 지금 2024년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네. 이거를 왜 벌써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주식은 항상 이 기대감과 미래 성장성을 굉장히 빠르게 땡깁니다. 특히나 이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좀 트렌드가 빨리 돌아가는 네.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몇 년을 그냥 끌어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분명히 지금 봐야 되는 섹터고 이게 지금 비만 치료제가 워낙 또 트렌디하기 때문에 만들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한미약품이 지금 국내사들 중에는 가장 개발 속도가 빠르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을 좀 가질만 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실적은 양대 300이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 안정성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두 회사밖에 저는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실적은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그 올해 아마 6월에 그 당뇨학회가 열리잖아요. 네. 요때 이제 한미 약품에서 이 관련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요런 어떤 기대, 이 기대감을 갖고 한미 약품도 접근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상반기 때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될 만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뇨학회에서 비만 치료제 효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잘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상반기에 메쉬 치료제가 이제 성과가 나옵니다. 네네. 이게 지금 머크사에서 하는 건데 FDA 허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네. 한미약품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머크가 개발해서 FDA 승인을 받는데 한미약품이 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머크사의 메쉬 파이프라인은 지금 한미약품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 회사입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회사라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6월달 당뇨학회에서 있는 비만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메쉬 파이프라인 이슈가 또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이슈만 봐도 상반기에 좀 베팅할 만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라이 릴리의 네. 젯바운드가 네. 네. 비만 치료제로서 위고비와 유사한 효능을 나타낼 것이라는 진단이 네. 나왔대요. 그래서 젯바운드랑 이제 정면 대결이 네. 전망되고 있는데 노보노디스크가 유럽 증시에서 시총 1위를 네, 네, 맞습니다. 토할 수 있었던 건 위고비의 인기 덕분인데요. 그렇다면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 네. 네, 위고비의 아성을 뛰어넘어 최고의 비만 치료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 후발 업체 일단은 위고비와 네, 젯바운드. 후발 업체죠. 네, 네. 앞서 초반부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젯바운드가 작년 말에 마지막으로 나온 비만 치료제입니다. 네. 대표적인. 근데 이게 좀 위고비가 사실 가장 지금 핫한 그리고 매출액이 가장 높은 또 네. 제품인데 이제 이 젯바운드가 요의 아성을 이제 뛰어넘느냐 요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근데 나오자마자 바로 뛰어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바로 매출을 엎을 수 있는 건 아닌 게 이게 지금 위고비 맞고 있던 사람이 예를 들어 54주짜리를 결제를 했는데 갑자기 네. 맞다가 젯바운드를 맞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결제하신 분들은 제가 봐도 불안해서 예. 다른 주사인데
화이자 맞다가 예전에 다른 거 안 맞았잖아요. 그렇죠. 막 그런 같은 것처럼. 걸로 맞죠. 네, 웬만하면 그런 것처럼 제가 봐도 이거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위고비의 어떤 실적의 어떤 견고함이 유지가 될 거로 보고 있지만 제파운드가 사실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내용으로는 효능이나 이런 투약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늦게 나왔는데 예. 성능이 떨어지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투약 기간도 투약의 방법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일 것 같고요. 근데 투약 기간이 좀 길어요. 한 4주 정도 길더라고요. 예. 근데 길어도 맞을만합니다. 훨씬 쌉니다. 훨씬 쌉니다. 가격적 메리트. 네, 가격이 경기도 안 좋은데 예. 이거라도 좀 줄여줘야죠. 예. 그래서 이게 봤더니 지금 한 달치 정가로 보면은 제파운드는 $1,060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가장 견고한 성을 만들어 놓은 네. 위고비 같은 경우는 $1,350. 그러니까 어. $300 정도 차이가 나요. 이야.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50주 이상 맞아야 되는, 70주 이상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월별로 쌓이면은 꽤 크단 말이죠. 거기에 효능도 다릅니다. 체중 감소를 봤더니 제파운드는 0.32% 감소 한 달에. 예. 그리고 일주일에 0.32% 감소고요. 그다음에 위고비는 0.22% 감소입니다. 가격이 싸고 체중 감량 효과는 더 뛰어난 제파운드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특별한 부작용만 없다라고 한다면 양분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예. 비슷한 장단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단점 혹시 아시죠? 그러니까 저도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관련 보고서를 쫙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부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부작용 부분에 나온 것들 보고 순간적으로 네. 이거 맞으려면 70주든 뭐든 꾸준히 맞아야지. 자칫 맞다 중단하면 지금 살보다 더 찌는 요요 현상이 또 생기더라고요. 엄청 많이 저도 그거를 예. 어제 오늘 이제 보면서 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봤는데 이게 그래서 결국은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이 지금 최고입니다. 이게 맞다가 끝났는데 예. 요요가 더 생긴다? 이거 평생 맞기도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가격적인 부담도 예. 있고 경제적인. 그런데 같이 운동을 하시면서 병행을 하시면 뭐 요요는 당연히 줄겠죠. 그래서 모든 다이어트는 운동과 함께 병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보고서를 읽다 보면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이건 거기 이제 적혀 있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보고서에 적혀 있는 얘기인데 자살 충동감도 느낀다라는 단어까지 있으니까 아까 그 박철순 매니저님이 얘기했듯이 그냥 이거 그냥 먹는 거보다는 사실은 운동으로 식이요법으로 빼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을 찾게 되는데 이게 웬만한 건 이제 SC 제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사를 자기가 자가로 이렇게 맞는 건데 지금 또 이 두 회사에서 또 개발하는 것들이 관련 이제 업종의 그 제약사들 또 인수를 했더라고요. 네. 해갖고 뭘 하냐면 이제 경구 쪽으로 가고 있어요. 먹어서 뺀다? 그럼 저는 이제 먹어서 뺄 때 네. 그거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역시 끝은 경구형이죠. 그죠? 이게 왜냐면 경구형. 아프잖아요, 되게. 그럼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뭐 주사 바늘 길진 않지만 네. 그래도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살을 뚫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경구형이 나오면 정말 이제 비만 치료제가 완전히 이제 대중화가 된 거라고 그렇죠. 너무 보죠. 쉽고 또. 쉽게 우리가 예. 약국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갈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자살 충동이라든지 이런 게 꼭 있습니다, 부작용들이.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비만 치료제용으로 나온 것보다는 대부분이 지금 알려진 것들이 뭐 당뇨병 치료제에서 왔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개량이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항상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는 네.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자, 아까 이제 한미 약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비만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한미 약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 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네. 다 말씀드려야 돼요. 아는 뭐 몇 개만 이제 주교하게 보시는 것만.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된 그렇죠. 예.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아, 지금 왜냐면은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이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예. AI도 마찬가지였고요. 반도체, 뭐 HBM도 네. 마찬가지였고 가장 빠른 기업들 먼저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음.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경기가 좀 안 좋고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일 때는 선도 기업을 볼 수밖에 없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미약품을 저는 만약에 제약바이오 하나 제일. 뭐 탑픽을 뭐라고 보냐라고 예. 하면 지금 비만 치료제 핫하기 때문에 가장 개발이 빠른 한미약품 실적 지금 잘 나오는 몇 안 되는 회사들 예. 중에 하나
그리고 올해도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한미약품을 계속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비만 관련 주제가 나왔을 때 또 움직였던 건 이제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네.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들 인벤티지랩, 아, 그죠. 그죠? 네, եպ트론. 그렇죠. 다 기억나시죠? 아는데 원래 이게 다 아세요.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거기서 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지금 일상 들어간 것 중에 IVR 3021이 있는데 요것도 딱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요거는 그냥 요것도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맞으면 된다고 네. 하니까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제약 관련 바이오 관련 요 비만 관련 주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은 1등주를 보라고 하면 저쪽 태평양 건너서 아. 그쪽을 보는 게 일단 나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마지막 질문입니다. 비만 치료제 핵심 키워드로 이제 이 시장을 봤더니 130조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했지만 그 상승 기대감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상승 기대감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미약품으로 딱 선택을 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두 개를 또 드렸잖아요. 같이 보는 게 좋은데 네. 이게 묶음으로 항상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HTS든지 MTS, 모바일이든 네. 관심 종목으로 비만 관련된 종목들을 쫙 라인업을 해놓으시고 네. 동시다발적으로 오를 때는 가벼운 종목도 어느 정도 비중을 넣으시면 다 같이 가니까. 수익률은 더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좀 변동성에 좀 민감하지 않고 네. 꾸준하게 좀 올라줘야 사실 계좌가 탄탄해지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베팅하시되 미리 넣어놓기는 이게 좋고 그리고 이슈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는 좀 가벼운 종목으로 한미약품에서 좀 옮기는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정말 이 비만은 제 입장에서도 평생의 숙제예요. 예, 그죠?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이렇게 시선이 배로 이렇게 가요. 아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 비만 제약 이쪽에는 제가 좀 관심이 많은 게 저도 좀 살이 좀 찌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서 찌다 보니까 운동으로 빼야 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쉽게 약을 통해서 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경구용으로 나온다면 저는 무조건 저도 먹어볼 것 같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나비효과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두 기업과 또 국내에 또 연동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우리 토토쇼를 보시는 투자자 여러분들도 아까 박철순 매니저님도 얘기했듯이 포트에 담아놓고 항상 관심 종목으로 들여다보면 아마 올해 또 한 번의 또 시세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잠시만요.